안녕하십니까. IUK 간호학과 여성건강간호학 발표를 하게 된 2조 김지한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고위험 임신 중에서 임신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과 임신성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치 태반, 두 번째, 태반 조기 박리, 세 번째, 임신성 고혈압, 네 번째, 전자간증과 자간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 태반의 정의, 태반이 자궁 경부의 내구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 전치 태반, 태반이 자궁 내구를 완전히 덮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부분 전치 태반, 태반이 자궁 내구를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경우. 세 번째, 변연 전치 태반, 태반의 변연 부위만 자궁 내구에 도달해 있는 경우. 네 번째, 하부 전치 태반, 태반이 자궁 하부에 위치하나 자궁 내구에 닿지 않고 2cm 이내로 근접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빈도 및 원인입니다. 200명의 출산 중 1명의 비율로 발생하게 되며 제왕절개 수술의 과거력, 자궁 내막 흉터와 관련해서 상대 위험성은 1회 시 4.5배, 2회 시 7배, 흡연자의 경우에는 상대 위험도는 2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산부와 35세 이상의 인부의 경우에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증상 및 진단으로는 통증 없는 질출혈이 전치 태반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출혈되는 양에 따라 그 위험성은 달라질 수 있는데 경미한 출혈에서부터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량 출혈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출혈 횟수가 증가할수록 출혈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로 태반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및 간호관리입니다. 응급분만과 태반의 위치, 출혈량, 태아 성숙도 등의 기초를 두고 계획하게 되며 자궁근 이완제와 침상 안정으로 출혈이 조절된다면 임신 37주 이후에 제왕절개 수술이 계획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실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회원 패드를 모아서 무게를 산정하게 되는데 1g당 혈액 1ml가 되겠습니다. 필요시 수요 요법을 할 수 있도록 정맥 주기선을 유지하고 초음파 검사는 2-3주마다 실시합니다. 무자극 검사와 생물학적 검사는 매주 1-2회 모니터를 하며 임상 검사는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린, 응고 요인의 변화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태반 조기 박리, 임신 말기 합병증으로 정상적으로 착상된 일부 또는 전체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자궁에서 박리되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빈도 및 원인, 태반 조기 박리는 태아 생명에 위협적이며 전치 태반보다도 더 흔하고 0.5에서 1.8%의 빈도로 나타납니다. 나선 동맥의 변성, 자궁 내막과 태반에 혈액을 공급하는 자궁 나선 동맥의 변성은 탈락막의 괴사를 초래하여 태반이 박리되어 출혈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줄어든 자궁의 크기는 양수 과다증에서 파막 시 많은 약의 양수가 갑자기 소실되거나 쌍태 분만에서 처가기에 분만 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분류입니다. 외출혈, 그림에 보이시는 왼쪽 편에 보시면 되고 출혈이 외부 경관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은닉 출혈의 경우는 우측에 보이는 그림이며 출혈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태반과 자궁벽에 고이는 것을 말합니다. 증상 및 진단입니다. 출혈과 산도, 폐쇄가 발생. 태반 박리 시 임상적 징후는 박리의 정도와 출혈량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지속적인 복통과 자궁 압통으로 통증은 침범된 자궁 부위에 국한되거나 자궁과 복부의 광범위한 부위로 확대되어 하부 요통도 경험하게 됩니다. 통증의 특성은 처음에는 날카로운 통증이지만 후에는 둔한 통증이나 산통으로 변화하여 복부 검진으로 증대된 자궁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자궁 수축과 수축 사이에 이완이 없어서 자궁의 긴장력이 증가하며 강직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궁이 강직되었을 경우에는 수축을 촉지하기 어렵고 인부는 자궁이 판자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합니다. 혈액 응고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태아의 생존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치료 및 간호를 보겠습니다. 임신 후반기 출혈의 원인이 전치 태반이 아니고 태반 조기 박리가 확실해지면 자궁 경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질 검진부터 실시해야 하며 치료 방법의 결정은 태반이 박리된 정도와 출혈 정도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태반 조기 박리의 간호는 전치 태반과 달리 시간이 지연될수록 심한 출혈과 빈혈, 감염이 발생하게 되며 더 심하면 쇼크와 태아 및 인부의 사망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예후로는 산모의 예후는 태반 박리의 범위와 실혈량, DRC의 정도, 태반 박리로 인한 분만까지 소요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태아의 예후는 좋지 않아서 25% 정도는 분만 중 또는 출생 후에 곧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제대 부착 이상과 태반의 변종. 첫 번째, 부태반은 태아 측 육모막에서 하나 이상의 부속엽이 태반으로 발달한 것입니다. 산후 출혈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각태반입니다. 태반의 태아 면 위에 양막과 육모막에 두 겹이 되어 제대 주위를 둥글게 싸고 있는 것으로 후기 유산이나 산전 출혈, 조산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깃털 부채 모양의 태반이 있습니다. 태반의 가장자리가 박리될 때 태아의 출혈 위험이 더 증가되는 태반입니다. 네 번째로는 제대 난박의 부착입니다. 제대 혈관의 태반과 떨어져서 분리되어 나와 양막에 의해서만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양막 파열이나 제대 견인 시 난막에 있던 제대 혈관이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치 혈관. 난막 부착이 있을 때 태아 혈관이 태아의 선진부 앞을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통이 시작하여 양막이 터질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로 태아 질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임신성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으로는 임신 중에 산육 초기의 합병증으로 일어나는 혈관 장애를 말합니다. 임신 시 정상 혈압이었던 인부가 심혈관계 변화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되며 고혈압이었던 인부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혈압성 장애는 임신의 7에서 10%에서 합병되고 주산기 사망률은 10에서 20%에 달하며 주산기 사망의 원인은 대부분 조산입니다. 이렇게 고혈압이 나타난 상태를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임신성 고혈압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지오텐신2에서 민감성이 증가하게 되면 혈관 수축과 혈관 내피 세포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관이 수축되면 조직 관류가 감소하게 되고 RPF가 감소하며 GFR이 감소하며 단백뇨 등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혈류량이 감소하게 되고 간 효소 수치가 증가하게 되며 망막 세동맥 수축과 흐릿한 시야, 암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태반 혈류량 감소 및 IUGR과 자궁 수축력이 증가할 수 있으며 혈관이 세포강으로 체액이 이동하게 되는데 뇌부종과 CNS 흥분, 두통과 경련, MV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관 내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며 헤마토크릿과 혈액이 농축될 수 있습니다. 혈관 내 혈소판과 섬유소가 농축될 경우에는 폐의 간질액 증가와 폐부종, 호흡 곤란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종성 혈액 응고 장애는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고 BT가 지연하게 되겠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전에는 미산부, 20세 이하 혹은 35세 이상, 비만과 영양결핍, 만성고혈압과 임신성 고혈압의 기왕력, 당뇨와 신장질환이 있으며 임신 후에는 초인부, 사구체염, 다태인부, 양수과다증과 큰 태아, 포상기태와 태아 수종이 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P 측정. 첫 번째로는 임신 2, 3기에 혈압의 지속적 상승 및 체중의 급격한 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장안전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6시간 간격으로 2회 측정 시 140에서 90mm Hg 이상이거나 SBP가 30ml Hg 이상, DBP가 15ml Hg 이상 상승한 경우를 말합니다. 롤오버 테스트.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서 실시되는 초인부의 PIH 예측 검사, 임신 28에서 32주 사이에 실시하게 되며 방법은 혈압 안정 시까지 좌측위로 15에서 20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롤오버하여 앙화를 취하게 한 뒤 즉시 BP를 측정하게 되고 5분 뒤에는 한 번 더 BP를 재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 방법은 DBP가 20mm HG 이상 상승했을 경우와 평균 혈압이 20mm HG 이상 상승했을 경우를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간전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간전증의 첫 번째로 경증 자간전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상으로는 BP가 고혈압이거나 140에서 90ml HG 이상, 이거를 측정할 때는 6시간 간격으로 2회를 검사했을 경우입니다. SBP가 30ml HG나 DBP가 15ml HG 이상 상승했을 경우 부종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부종이 나타나는 부위는 손가락과 안검 부종, 그리고 피팅 에데마가 12시간 안정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혈압이나 체중 증가보다도 더 늦게 출현하게 되고 뇨 검사상 뇨 단백이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 때로는 3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중증 자간전증입니다. 중증의 경우에는 혈압이 160에서 110ml HG 이상이거나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프로틴 유리아가 플러스 3에서 4까지도 나타날 수 있으며 24시간 요 중에서 리터당 5mg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핍뇨는 한 24시간 동안 500ml 이상이고 뇌장애 또는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구토 증세와 폐부종, 청색증, 심장 대장부전, 에피가스트릭 또는 알류키페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사상에선 간 기능이 손상되고 혈소판 감소증, 태아 발육 지연과 올리고하이드람니오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간증입니다. 경련을 동반하고 자간 전증보다 심각한 형태로 발생 빈도는 전체 인구의 0.2%, 모성 사망률은 14%, 주상기 사망률은 14에서 27%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혈압 상승과 부종, 단백뇨와 경련. 여기서 경련의 경우에는 분만 전에는 50%고 분만 중에는 25%, 분만 후에는 24시간 이내 25%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련의 단계로는 침습기, 그다음에 수축기, 경련기, 혼수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간증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요 배설량이 감소하게 되고 혼수 상태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련 후에는 39도 이상의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 부종과 시력장애, 정신장애, 뇌출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헬프 신드롬입니다. 용혈의 LDH는 상승하게 되며 간 효소는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저혈소판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정상 수치는 세제곱 밀리리터당 15만 이상인데 헬프 신드롬의 경우에는 세제곱 밀리리터당 10만 이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은 임신 36주 이전에 증상이 발현되며 MV가 나타나고 권태감과 흉통, 알류키페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BP, 단백뇨와는 관계는 유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불명이며 합병증으로는 주상기 사망률, 이완율이 증가합니다. 모성 사망률은 2에서 24%, 주상기 사망률은 7.7%에서 60%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간호, 침상 안정 및 인부의 상태를 모니터하고 혈소판을 수혈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밀리리터당 2만 이하의 경우에 수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분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호 사정입니다. 바이탈 사정을 하게 되는데 BP는 1시간에서 4시간, 조기 파막시는 2시간마다 BP를 측정합니다. FHR을 사정하게 되며 유린 아웃풋을 사정하게 되는데 1시간당 30ml 이상, 그 다음에 하루에 700ml 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백뇨는 매 시간 매 배뇨마다 확인하게 되고 뇨 비중은 1040 이상은 핍뇨와 단백뇨를 의미합니다. 부종으로 얼굴과 손, 팔, 하지, 청골 부위에 피팅 에데마가 나타날 수 있으며 체중은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폐 부종은 호흡음과 호흡 곤란을 사정하게 되고 심부관 반사를 검사하게 되겠습니다. 태반 박리 증상을 사정하게 되고 두통 여부 및 두통 부위, 그리고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에피가스트릭 페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의식 수준 및 정서적 반응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중재입니다. 질병의 심각성에 따른 중재, 경증, 자간전증은 침상 안정과 NST를 실시하며 가정에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식이요법으로 고단백 식이와 저염 식이를 하며 중증 자간전증과 자간증의 경우는 입원 치료가 원칙입니다. 즉각적인 분만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경증 자간전증의 입원 치료의 목적은 조직 관료 유지로 주요 장기 손상을 예방하는 데 있고 임신 유지 및 건강한 신생아 분만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루에 4번 이상 BP 체크를 하고 주기적인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실시합니다. 태아 사정은 NST와 태동 검사, 소노, 아미노센테시스 등 에비아를 하고 불필요한 자극을 제한합니다. 염분과 수분은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중증 자간전증의 입원 치료의 목적은 경련을 예방하고 뇌출혈 및 주요 장기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생아 분만이 있습니다. 내용은 경증 자간전증과 동일하며 약물 치료로 황산 마그네슘과 하이드랄랄라진, 그리고 바리투라티스,
그 다음에 디아제팜 등 진정제를 투여합니다. 자간증인 경우에는 기도를 유지하고 경련을 중단하기 위해서 황산 마그네슘과 진정제를 투여하고 태반 조기 박리 증상을 모니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주의 발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